박찬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수면 습관 어떠신가요? 저는 여기서 제일 적게 자는 것 같아요. 한 6시간이나 5시간? 뭐, 잠을 적게 잘 때는 한 4시간 정도 또 잡니다. 하지만 그 수면 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컨디션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수면 상태로 하루 일상생활 뭐 충분히 잘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녁 늦게 황만기 원장님도 좀 늦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늦게 잠을 자면서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편입니다. 청소년기의 수면 습관이 아주 중요한데요. 키가 크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에 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10시 정도에 잠을 들고 6시나 7시 정도에 깨는 그러니까 8시간 이상의 수면 습관을 갖고 있어야 성장기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이 많아지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키를 크게도 해주지만 비만 예방에 비만 세포에 작용을 해서 지방을 태우는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기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초등학생 같으면 10시 이전에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또 학원이나 여러 가지 학습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잠을 좀 늦게 자면서 키가 좀 덜 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낮잠을 자서 밤에 못 잔 걸 보충하는 게 좋을까요?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 수면을 취하게 되면 물론 피로도는 좀 감소가 되고 집중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똑같이 저녁 시간에 잠을 또 늦게 자게 될 그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잠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먼저 갖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식도염이나 역류성 식도 질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이 역류성 식도염하고 관련된 질병명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런 이유는 아주 옛날부터 이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가벼운 증상부터 가벼운 속쓰림이나 소화 장애가 있는 식도염부터 좀 위중한 음식을 넘기기 힘든 그런 식도염까지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소화불량과 같이 오는 식도염 증상으로 비만이라고 하는 막힐 비자를 써서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우리가 체했다, 소화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질병을 얘기를 하고요. 동의보감에는 또 탄산 조잡이라고 하는 질병이 또 나오는데 이 탄산 조잡은 위산이 많이 나오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역류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탄산 조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흉통, 심통, 아까 최나래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듯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 중에 하나가 흉통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심장질환하고 거의 유사해서 구분하기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심통이나 흉통으로서 한의학에서는 바라봤습니다. 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면서 식도가 많이 붓고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식도 내경이 좁아지면 음식물 삼키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한의학 병명에 좀 유명한 병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열격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 열격은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고 식도에 머물다가 다시 토하게 되는 그런 질병인데 식도염이 좀 많이 진행된 식도염이 좀 위중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상의 경종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각각의 분류에 따라서 치료도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질병의 경중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가벼운 식도염증, 그러니까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있는 그런 식도염증에는 음식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을 이제 빨리 소화시키고 그 치료가 될 수 있게 하는 소도화위라고 하는 치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소화제 정도 처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역류성 식도염이 또 스트레스 원인으로도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의학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을 감기울결, 감기울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럴 때는 소간해울이라고 하는 치료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의 부산물이 같이 생기고 그 이제 식도 주변에 염증이 좀 생기면서 이제 통증도 유발될 때는 그 습담, 담음이라고 하는 한약 고유의 그 질병 원인 중에 담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담음 때문에 생기는 질병 상태다 해서 그 담음을 없애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좀 더 그 위중해진, 만성화된, 그래서 이제 열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만성화되고 좀 더 위중해진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허약해졌다. 물론 비위 허약이 선천적으로 비위가 허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질병이 만성화됐을 때 허해졌다라고, 정기가 허해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비위 허약이라고 하고, 이 비위 허약 증상이 있을 때는 온보법으로 따뜻한 음식이나 따뜻한 약재들로서 장기간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 한약 중에 이중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또 청소년들 생각하면은 공부하는 동안 굉장히 많이 책상에 앉아 있어서 그렇죠. 소화불량 환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의원에 많이 찾아오나요, 박상혁 원장님? 네,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해서 그 키가 잘 안 큰 애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증가해서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또 운동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더더욱 소화 장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은 충분한 그 운동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공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시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 성장기를 보낼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